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핵심 현안을 놓고 확연히 다른 인식과 셈법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양측이 실무 차원에서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비핵화 협상에 이르는 길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시간 박원군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방문이 세 번째였죠. 네. 예, 이틀간 9시간 정도 이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났는데 글쎄요, 본인 이야기처럼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었나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론조차 실망스러운 협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뭐 결과물이 사실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전문가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상황을 보면은 디테일이 없는 것이 악마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 그거 자체가 악마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비핵화라고 이야기할 때 비핵화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하나 정리되지 않고 그냥 한반도 비핵화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 재확인했다 이것이 다 전부거든요. 예. 그것을 들고 이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이나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했었던 상황인데요. 아니나 다를세라 사실 아무런 협상 결과는 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점점 더 어려운 국면은 지속될 거다.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될수록 더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23일 만에 이제 북미 고위급 협상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뭔가 있었을 것 같다. 최소한 뭐 물밑에서 협상이 있어서 이번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최소한 한두 개 정말 좀 저희들이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지금 생산된 게 없다. 지금 이런 게 대체적인 평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뭐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최대치는 뭐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최저치를 충족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냥 대화를 계속 할 것이다라는 수준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6월 12일 말씀하셨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후속회담이 참 신기하게도 보통 6.12 공동성명 같은 데는 후속회담이 포함이 안 되는데 폼페이오란 이름까지 포함해서 후속회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그때 6.12에 하지 못했던 북한의 이제 비핵화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시간표 그리고 또 비핵화의 방법 그리고 보상 조치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기대는 지난 한 2주간 사실 미국 측에서 기대를 많이 낮췄죠. 폼페이오 장관이 스스로 비핵화의 시간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번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항에서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진전이 있었다. 이건 뭐 그냥 외교적 수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폼페이오 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여전히 협상에 있고 또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번 결과는 북한이 그 7일날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아주 자세하게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박사님, 이건 정말 미국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측이 몸값 높이기 위한 작전인지 대미 협상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추상화 높은 합의를 의지를 보여놓고 그 위에 그것을 계속 살람이라고 해서 계속 의제들을 잘라내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오고 그러면서 이 대화의 동력은 유지하면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다른 조치들은 하지 못하게끔 계속 이끌어내는 조치들. 지금 그렇게 갔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보면 북한에서 이야기한 게 세 가지였다. 이제 외무성 담화에 보면 세 가지를 자기들은 하려고 그랬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종전선언 제안해서 그걸 이루겠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가장 초기 조치인 종전선언 하는 거 첫 번째 하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미사일 실험실 대량 생산 80
추력 80톤짜리 백두산 엔진 실험했던 것, 그것을 이제 폐기하는 문제 합의하겠다. 그리고 유해 공동 발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CVID니 신권의 검증이란 강도 같은 이야기만 해서 사실은 어려웠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북한이 그 사항들 다 이야기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북한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국제사회가 원했던 북한의 비핵화의 본질에서 변죽을 울리는 조치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전 선언하는 것 아니면 그러니까는 엔진 실험 벌써 이미 그것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엔진 실험실 실험 장소 파괴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좋아할 만한 정치적인 이슈인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의 본질인 과거 핵 문제, 핵 물질, 핵 무기, ICBM에 대한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벌써 여기서부터 칸막이가 이미 벌써 여러 개가 벌써 쳐져 있기 때문에 예. 본질로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거다. 그 본질로 다가가기 위한 작업이 이번에 FFVD라고 해서 이건 북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라도 좀 실체라도 알아내자라는 것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제 초기 조치 처음에 이번에 미션이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시한 대상 방법 비핵화에 관련해서 어느 한 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하는데 비핵화 시간표 관련해서 과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뭘 요구를 했는지.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일관돼 있잖아요. 동시적.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거와 달리 또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다른 의미의 비핵화 시간표를 전달을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드린 비핵화의 정의 지금 말씀 나오는 FFBD를 비롯해서 비핵화 일정과 특히 검증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가기 전에 FFBD 자체가 검증을 중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것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문제가 잉태된 것은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 기억들 하시겠지만 4가지 안에 이제 합의가 됐죠. 첫 번째가 북미, 미북 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수립하는 거고, 두 번째가 평화 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 네 번째가 이제 유해 발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이 외무부 대변인 성명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 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이행을 위해서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균형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1, 2, 3, 4의 순위거든요. 1번에 북미 간의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을 미국이 갖고 올 걸 예상을 했고, 두 번째 평화체제에서는 최소한 종전선언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다 빼고 세 번째 비핵화에 더군다나 무슨 검증이나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나 북한이 뭐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갖고 나오니까 자기네는 그것이 강도적인 것이다.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게 6월 12일 날에 4가지 안들이 그것을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는데 충분히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들을 너희가 합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다 준하게 해서 해야지 왜 1, 2는 빼고 세 번째 검증만 놓고 얘기를 하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전에 FFVD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무부에서. 이거 직접 가서도 언급을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이 이제 CVID도 부담인데 FFVD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더욱 부담스러워서 거부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거고요. 저는 북한이 뭐 CVID도 그렇고 FFBD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죠. 다만 자신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2가지 조건들. 예를 들어서 북미 관계의 확실한 개선, 평화 체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안 그런 걸 단계별 그리고 동시적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갖고 오고는 대화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북한은 비핵화를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외무성 담화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은 외교적으로 뭐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거 마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그냥 뭐 알았다. 거기만 예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비밀 방북했을 때 그때도 이제 청문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잘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청문회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는 하죠. 무슨 미국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알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내 의지는 변함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과 협상을 해봤던 여러 외교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북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답니다. 이게 막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의적 표현도 많고 이게 서술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해가지고요. 이게 특히나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 본인이 듣고자 했던 키워드들 비핵화 이런 표현들만 이렇게 듣고 이 사람들이 비핵화에 대해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과 일련의 그런 회담들 통해서 전략적으로 북한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가를 이렇게 복귀해 보면 점차 지금의 그런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북한들이 불편한 것이 미국 조야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고 국방장관도 이야기했잖아요. 코피 작전 같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까지 할 수가 있다. 미국 국민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위협당하는 상황까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의지, 예.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였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제 국제사회로 지원을 받는 이 문제 세 가지였는데 이것이 이 미북 정상회담의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중국을 끌어다녀서 냉랭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끌어다녀 사실은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다가감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효과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차해서 중국도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 더 구애 작전을 세게 펼쳤던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뒷배를 확실하게 얻었던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경제 제재 문제가 유효하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생겼고요. 그것과 이제 남북 관계가 우호적으로 풀리면서 신북방 경제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미북 정상회담하면 하나의 이벤트를 두고 북한으로 봐서는 최소한으로 이 미국으로부터 한 군사적인 행동이나 경제 제재에 대한 더 심한 경제 제재에 대한 압박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지금 굉장히 많이 뚫어냈다라고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예. 이제는 핵에 대해서 조금 더 의뢰 자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번에 이제 결과물은 안 좋았지만 대화,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죠. 이 예. 비핵화의 논의를 위한 실무 워킹 그룹 구성하기로 했고 이제 유해 송환과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하기로 이렇게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이 박사님 언급했던 그 강도라는 표현 있잖아요. 영어에는 뭐 갱스터 라이크라고 이렇게 돼 있던 것 같던데 그동안 뭐 미국 북한 당국자나 당국에서 이번에 북미 협상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위를 조절을 해왔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외무성 담화에 강한 표현을 쓴 거는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좀 볼 수 있는 어떤 전조적인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나온 단어는 지금 최근에 본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가 나왔고요. 그 바로 말씀하신 강도적인 거. 그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 영어에 지금 미국 언론은 그 단어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해서 이번 회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몇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북한은 나름대로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때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많은 일종의 합의를 공개할 수 없는 합의를 이뤘다. 뭐 얘기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예. 거기에 나타나는 공동성명 내용은 사실은 11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그들의 목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승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지 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갖고 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비핵화에 더군다나 북한은 비핵화에 지금 뭐 그 엔진 실험장, 미사일 동창리라고 생각하는 엔진 실험장의 폐쇄 정도만 얘기하는데 검증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되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협상 수례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협상을 좀 진행하는데 확실히 지금 북한이 좀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모습도 이전과는 좀 변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중국 변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런 조금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도 수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지난번 같이 판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다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 막판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된다. 이 이야기 꼭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또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가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은 베트남식 모델, 경제주의 모델이 북한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굉장히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 서로가 요구 조건이 좀 다른 것이 이제 서로가 지금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김영철 이 부위원장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폼페이오가 만났을 때 아침 그 잠깐 나온 데 보면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 발전은 미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한 번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김계관 그 부상의 성명에도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우리가 미국도 우리 경제 발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안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경제 발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외무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지원 우리가 이 정도 원했는데 뭐 안 해주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온 거는 체제 보장 이야기죠. 종전선언 이야기다. 예. 결국은 이 북한에서 미국에게 요구하는 거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등 이 한반도에서의 주한 미군의 개입을 철수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미국과의 협상의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보는 거고 경제적인 이익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충분히 확보해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베트남식을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것이 제 생각에는 당장에 있어 미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당장에 북한에게 있어서 전략적 이익에 예. 그런 행동을 바뀌게 하는 어떤 인트레스트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난 1일인가에 신우주 그 공장 현지 지도를 했고요. 통일 농구 경기장 뭐 농구광인데 나타나지 않았고, 근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하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신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놓은 어떤 그런 비핵화 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안 만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동향을 보면 굉장히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지 지도 차원인지 아니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조금은 호흡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2일 백악관 대변인의 샌더스 대변인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기자들이 다시 확인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물론 갔더니 이제 뭐 늘 북한이랑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일정을 알려주고 특히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끝까지 예. 모르는 거죠. 예. 그럼에도 좀 만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했었습니다. 특히 친서를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면은 대부분 만났죠. 그래서 그것은 참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난 이유가 좀 의아한 부분이 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뭐 많이 북측에서 원래도 좀 공을 들였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호흡 조절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한 대미 관계도 그렇고 여전히 이것은 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국 변수가 저는 좀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측에서 세 번째 그 방중 이후에 아마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그림들이 조금 그려지는 게 지금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 지금 미중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가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좀 작동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전에 미국 정상회담 있기 전까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동급이 됐는데 뭐 굳이 내가 국무장관급을 만날 필요 있겠느냐는 이제 급수 처질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